3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사라졌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평소보다 무거웠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회사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내 30년이 끝났다. 어제까지 나는 김 부장이었다. 아침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결정을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내 앞으로 오는 보고서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는 아무도 아니다. 명예퇴직. 그게 뭔데요? 명예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뭔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그 두 글자 뒤에 숨겨진 현실은 이렇다. 오전 8시 알람이 울려도 갈 곳이 없다. 휴대폰이 하루 종일 조용하다. 김 부장님 대신 아저씨가 된다. 가족조차 내가 집에 있는 게 어색해한다. 통장 잔고만 줄어든다. 이게 바로 명예퇴직의 진짜 얼굴이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5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정년까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매년 수만 명이 예상보다 일찍 회사를 떠난다. 대부분은 준비도 각오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오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성공담도 1호의 말도 아닌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명예퇴직 이후의 삶. 무너지는 자존감, 사라지는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가족 안에서의 소외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혹시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다면, 이미 명예퇴직을 당했다면, 아니면 언젠가 올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명예퇴직 이후의 진짜 생존법.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한순간이었다. 매일 아침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출근길. 익숙한 사무실. 내 자리가 있던 책상. 나를 부장님, 팀장님이라 불러주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던 직함 하나.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문서와 함께 사라졌다. 회사의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자발적인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후배들, 눈을 피하는 동료들, 그리고 차가운 퇴직금 계산서 한 장. 명예퇴직. 말은 참 그럴듯하다. 명예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단어 안에 숨겨진 건 자존감의 붕괴, 사회적 고립, 정체성의 상실, 경제적 불안이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이후의 삶이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걸 조용히 증명해낸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생각보다 빨랐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왔죠. 나는 그래도 정년까지는 버틸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두 해는 더 일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명예퇴직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의 깔끔한 퇴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심리적 준비도 경제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떠난다.
퇴직 첫 주는 자유롭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커피도 천천히 마시고 보고 싶던 드라마도 정주행한다.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 뭔가 이상해진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나라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게 있다. 직감이다. 부장, 팀장, 임원, 그 이름들이 내 존재감을 대신해 주었다는 걸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회사에서 나올 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며칠 후 영암첩을 정리하다가 멈칫한다. 이제 난 뭐라고 써야 하지? 가장 뼈아픈 건 사회가 나를 더 이상 호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장님, 잠깐 회의 좀. 누구누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들이 더 이상 없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일터에서 호출되지 않고 가정에서도 누구 아빠, 남편 이상의 의미를 잃는다. 그동안 일로 쌓아온 내 정체성, 그게 사라진 자리엔 어쩌면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진짜 나가 서 있다. 많은 명의 퇴직자들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한다. 바로 가족과의 거리감이다. 아내가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왜 자꾸 잔소리하냐고 해요. 처음엔 같이 있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퇴직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지만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갈등이 많아진다. 아이들은 어느새 성장해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다. 아내는 이미 혼자서 일상을 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어쩌면 가족에게조차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잊혀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잠깐 안도감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는다. 대출, 자녀 학비, 생활비, 의료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끊긴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니까 돈이 빠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나. 그제야 깨달았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창업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택배, 배달 같은 생계형 직업에 다시 손을 뻗는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한때 수십 명을 이끌던 리더였던 내가 이제는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나는 말에 서류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다. 그 수많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일이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같이 점심 먹고 회의하고 회식하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서서히 멀어진다. 단톡방에서도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전화는 울리지 않고 약속도 줄고 말할 기회도 사라진다. 특히 남성 퇴직자일수록 관계의 중심이 대부분 직장이었던 경우가 많아 고립감이 심해진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은 아니다. 이 시간은 다시 나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침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처음엔 지루했는데 이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사진을 배워서 작은 전시회를 여는 게 꿈이에요. 퇴직 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요. 누구도 대단한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성과보다도 살아있다는 감각. 명예퇴직은 때때로 너무 이르고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사회가 정해준 길만 걸어왔다. 성과, 승진, 경쟁, 인정 그런 프레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왔다. 이제는 다르다. 속도보다 방향, 무게보다 깊이, 성과보다 만족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명예퇴직 이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당신의 이름에서 직함이 사라졌을지라도 가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명예퇴직 이후의 인생. 이제 당신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단단하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